이 장면은 정말로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쳤을 때 세계적인 무기 시장에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들의 기술력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미국이 무기 생산 규모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력은 세계에서 1위와 2위로 압도적이라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이 합작으로 인해 새로운 압도적인 성능의 첨단 무기들이 탄생했다는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무기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며 미국산 무기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미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초대박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이 세계 무기 시장을 석권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엄청난 한방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완전히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려 했던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과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했던 베트남, 미국 방산업체들이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 헬기와 드론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두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텍스트론, 임시스템즈가 베트남 국방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국제방위엑스포를 계기로 별도로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회의를 주선한 USASEAN 비즈니스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은 베트남 공안부와 국방부 인사들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계약이 거의 99% 체결되는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과 기존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베트남의 이러한 파격 결단은 바이든에 치명상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전체 무기 중 55.8%를 러시아로부터, 19.3%를 이스라엘, 6.6%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지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전체 무기 수입 중 절반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미국으로부터 대신 수입하려 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베트남은 원래 러시아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베트남 지역은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 중국, 소련과 수교했고 소련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도 중국과 함께 지원을 많이 했고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소련은 북베트남으로 교관들을 보내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북베트남과 사이가 좋은 것과는 달리 남베트남은 소련과 적대적이었습니다. 1957년 남베트남이 유엔 가입을 시도하자 소련은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뒤에 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월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베트남이 중소분쟁에서 소련을 지지하자 중국과 갈등이 생겼고 베트남은 중국과 중월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월전쟁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칠러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주요 공직자나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베트남 기업인들이 소련 유학파가 많다 보니 베트남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응우엔 푸총, 렌푸 트롱,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르어부엉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의전 서열 1위와 부자 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는 베트남에서도 주요 외국어로도 지정되어 있고 2016년부터는 베트남 초등학교에서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를 주요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데다가 현재는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져버리자 러시아를 과감하게 손절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전체 국방 예산을 절반 이상 쏟아부으려 했던 베트남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미국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루머를 퍼뜨렸다고만 생각했죠. 자, 그런데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극비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한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깜짝 회동하고 우리 육군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살피며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살 것을 사실상 확정한 분위기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장 장관은 지난 27터부터 29일 방한 기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방산 기술을 살피고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K9A1 자주포. K9A1 자주포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한 무기로 보조동력 장치 APU가 장착돼 주엔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 야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K9은 K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2월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폴란드와도 3조 2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로부터 10조 원이 넘는 잭팟 계약을 제의받았죠. 미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한 곳은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전 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MARS 천무의 성능은 훌륭합니다. 포병 장교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이죠.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2005년부터 경면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양국이 번갈아 훈련전 대장을 맡습니다.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하이라이트였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과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생애 처음으로 실제 본 호주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미국산 무기보다 강력하고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 미국산보다 가격이 싸다고 언빌리버블 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 했던 미국산 자주포 대신 한국산 자주포를 사겠다며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중에서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호주는 심지어 하나가 호주의 대규모 무기 생산 공장을 지어 전 세계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이 파급력이 상당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최근 호주군과 중국군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호주 정부는 무려 17조 원을 투입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원래 미국산을 사려 했던 호주가 갑자기 한국으로 선택을 바꿔버리면서 미국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시 이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온 아랍에미리트는 갑자기 일본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아랍에미리트가 즉시 한국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고 공동개발국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며 시간을 끌어온 인니는 큰일 난 것이죠. 필리핀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대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 군인들에게 나는 미국 무기 구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으로는 세계 1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자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꿈의 무기인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 상용화 단계까지 성공시킨 한국과 1초 안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무력화시키고 휴대용 모바일 레이더로 적의 모든 군사기지를 파악해 스텔스 유도탄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강력한 방위산업 동맹을 맺으면서 조만간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이 미국마저 제치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 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세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 폴란드 대규모 수출에 이어 바로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까지 90대 수출이 성사되며 고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이끌어온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만금의 연구시험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만금의 방위산업체와 학교, 기관 등을 한데 모은 대규모 국방 클러스터가 조성될 걸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1970년에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50여 년간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이끌어온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기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만금의 연구시험시설을 짓고 관련 기업과 기관을 모아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이나 입지 조건이 너무나 유리했고 또 새만금의 발전 계획을 연구소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하는 과정 중에도 크게 협력할 분야가 많겠구나라고. 연구시험시설은 군산과 가까운 일권역에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부안 인근 새만금 3권역에는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로봇과 AI, 첨단 소재, 무인기와 드론 등 미래 방위산업의 연구 실증시설과 방산업체 입주단지,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 캠퍼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 개발하는 장소가 새만금이 된다는 것이고요. 국방과학기술에 사람을 키우는,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중심 장소가 새만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국방과학기술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소 5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가 산단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실증단지가 들어오면 여기에 관련 기업들도 같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국제 캠퍼스라든가 공동 캠퍼스를 조성해서 전라북도는 전북대에 방산학과를 신설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K방산 전북 발전 방안에 관한 포럼을 만들어서 이 포럼을 중심으로 전북의 미래 방산 산업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고, 정부도 지난해 세계 8위 수준인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2027년까지 4강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만금이 국방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사업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만금에 투자하십시오.